이게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만 높은 게 좋은 문제가 아니고 실전과 유사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나올 문제들을 충분히 예고하고 있어야 좋은 문제입니다. 실전에 날 문제들을 예고하다 보니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계속 이어져 내려온 기출 중심의 유아교육의 주요 이론들,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이면서 구성주의 사회이면서 아동 중심, 유아 중심 뭐 이런 추세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그 학문의 추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반영합니다. 세계적인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문화의 꽃이 학문이거든요. 학문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유아교육학도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수험가, 노량진을 비롯한 전체의 수험가들은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뭘 압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다 보니까 옛날 것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수험가에 와서 앞으로의 출제 경향 그리고 현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자꾸 예고를 했더니 수험가에서 제 사인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출제 경향, 구성주의라든가 뭐 4차 산업사회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안 중요해 보이잖아요. 지식의 유형이 중요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그냥 한번 가볍게 훅 읽고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본론 딱딱딱딱 텍스트적으로 정해줘서 외워야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해보다는 외우는 게. 오랜 세월 동안 나왔던 학문적인 텍스트적이고 딱딱 정해져 있는 지식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요즘의 경향성, 요즘의 추세는 바로 사고하는 겁니다. 요즘의 추세는 이제 사고하는 것이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를 예고해 드리는 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안목이 있는 것은 대학교 수준이 아니고는 안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과서 딸딸딸딸 외워갖고 와서 딱 하면 됐었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 말고 그냥 1년만 준비해서 따따따따 외워서 그대로 이렇게 딱 갖다 주면 됐어요. 정말 나올 거 이런 걸 추려가지고 기출 분석해가지고 그걸 추려서 족보 물려주고 그것만 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갖고 들어가면 6, 70점을 넘지 못합니다. 3, 40% 이상이 비율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3, 40% 이상이 전부 요즘에 사고 중심 그리고 출제 범위도 달라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대학교 수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걸 예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제화한 것이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화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문제화하지 못해요. 저것을 문제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사고는 무조건 문제 길이가 길면 돼. 이렇게. 문제 길이가 길면 서답식의 경우에 문제 길이가 길면 왠지 사고 유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정말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험과에서 수험생들을 골탕 먹이면서 놔두는 문제는 이게 문제 길이가 긴데 사고 유형이 아니에요. 골탕 먹이는 유형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이게 길이가 긴데 완전히 골탕 먹이는 거 왜 길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문제로 가득 채웠는데 수험생들은 모르잖아요. 보면은 사고 유형이군, 바뀌었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속이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이게 정말 속이고 너무 치졸한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그만둬야 돼요. 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왜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이 일을 합니까? 자, 골탕 먹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위. 이 범위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교수들이 시험에 내는 거예요. 교수들이 수험생들을 물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4차 산업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주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옛날 거 해가지고 뭐 6.25 막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OECD 국가인데 선진국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인데 옛날 막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험에 냈던 그것만 공부해서 온 교사들을 왜 뽑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애들 다 망치잖아요. 정말 낼 만한 것들을 내는 건데 수험가에서는 사고형 문제를 낼 줄 몰라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범위는 몰라요.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 구석에 있는 거 이제는 아무거나 내나 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기출에서 그동안 쭉 나왔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구석에 막 있는 거 빈대 벌레 잡는 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교수들이 골탕 먹이려고 내나 보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수들은 경쟁률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교사가 꼭 공부해야 이런 교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교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책 구석탱이에 어디 처박혀 있는 그런 것들을 내는 게 아니고 바뀌었어요. 범위가 옛날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거를 훨씬 넘어서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제 대응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험을 완전히 구석에서 출제한다. 이거 무슨 수로 공부를 다 해서 잡아냅니까? 이거를 넓은 벌판에서 빈대를 어떻게 잡아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걸 다 공부하라는 건 수험생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구석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석에서 문제를 내던가 아니면 이 많은 거를 기본서에 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말이 안 되는 게 4차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구성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의 팽창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옛날에 1년, 10년에 만들었던 지식이 하루면 만들어집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본서들도 책마다 다 달라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산더미처럼 집채만하게 해서 수험생들을 가르칩니까? 지금 시중에 한 컬이 따라가려면 책 7, 8권씩 봐야 되는데 되게 두껍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합격할 것 같죠? 그거를 외우는 사이에 지식은 또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다 외워도 못 붙어요. 그러면 지금 교수들이 의미하고 있는 이런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은 집채만한 책을 다 외워가지고 나이 60대 갖고 합격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60대도 합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있는 사이에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어떻게 다 외웁니까? 7, 8권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얇은 책으로 깊이 있게 정말 사고용으로 공부를 처음에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바삭하게 외우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건 문제 풀면서 기를 수가 있어요. 오직 대안은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아직도 한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노량진 수험가에서는요. 길을 몰라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완전히 길을 잃고 그러면 순진하게 그냥 가만히 있지. 왜 하는 척을 합니까? 원래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는 게 가장 민폐가 심한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정말 똑똑해서 부지런하던가 아니면 무식하면 얌전한 게 나아요. 그래야 사고라도 안 치죠. 제일 최악은 무식한데 부지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몰라요 지금. 수험에 지금 출제 경향이고 지식의 변화 양상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것처럼 보여야 대다수의 순진하고 어리고 아직 공부를 덜 했으니까 조금 어리석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그래야 속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저건 죄악이라고 봐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수험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수험생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지금 유아교육학에 관해서는 저보다 모르시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보다 상당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배울 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시간 남고 돈 남아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꿈을 갖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고 앞으로 유아교육계를 끌고 나갈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정말 저는 존중하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개인 지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 각자가 다 훌륭해요. 정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붙을 분들입니다. 수험생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몇 년 지나면 밝혀져요, 다. 거짓말이 오래가는 거 보셨으니까 거짓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초수로 붙은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범위가 바뀐 거, 시험 범위가 바뀐 거, 그 다음에 사고형으로 문제가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오차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켜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적중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생각이 같으니까, 출제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문제가 적중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수진들이 내는 문제니까. 근데 적중에 저는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합격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만 풀어드려요. 한 10,000문제도 저는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인 게 5,000문제예요. 저기 한강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빈대 하나 잡듯이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험생들은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을 안고 그걸 다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장 가서 울고 나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실제로. 연락이 옵니다. 울고 나와서 연락이 와요. 제 수강생 아닌 사람들. 저를 알고 찾아서 옵니다. 학원에 물어보면 제 연락처 다 알려주니까 와요. 마음 답답하니까 전화 많이, 시험 끝나고 더 많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강생들은 전화 오죠. 그거 나왔어요. 시험 나왔어요. 잘 봤어요. 이렇게 전화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붙던지 떨어져도 억울하지 않게 떨어져야죠. 어떻게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한 노력이 헛되지 않구나. 아, 이렇게 공부하면 내년엔 붙겠구나. 내가 공부한 데서 나왔지만 내가 공부를 덜 했어. 뭐 이런 상태로 떨어져야지. 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구나. 공부 열심히 삽질한 데서 나오지 않는 게 시험이구나. 이런 이상한 정보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문제란 사고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 건데 문제가 무의미하게 긴 거는 의미 없어요. 그건 굉장히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범위를 제대로 된 변화된 범위에서 문제를 내면 잘 모르겠죠, 선생님들이.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아무도 안 보는 구석에 있는 거를 막 시험에 내서 그걸 이 중요한 시기에 1분 1초가 급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외우게 한다. 그거는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는 젊은 얼마나 지금 시간, 돈,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젊은 청춘들을 갖다가 그렇게 헛수고하고 절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년 공부하면 절망이 오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인데 본인은 실력이 없다고 하고 공부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남의 인생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딴 일을 찾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선생님들 속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 사고형 진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 제가 길게 내고 신유형 이렇게 신이로 내지만 그럴 땐 난이도를 팍 떨어뜨려서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 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난이도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진짜 한 문제도 못 풀게 낼 수 있어요. 센세이션하다 막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를 시켜야지. 사고 유형으로 문제를 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범위를 확장을 시키되 의미 있어야 돼요. 확장시킨 범위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수험가가 너무 거짓말치고 수험생들 지금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게 하고 마음 흔들고 공부를 방해해요. 공부를 방해합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만남은 인생을 병들게 해요. 자,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공부하게 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고 공부 방법도 알게 된 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좋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럭키하게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영향으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공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역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나쁜 선생님을 만나면 뺑뺑이를 돌아요. 저는 그런 애들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도 너무 나쁜 선생님 만나갖고 수학 뭐 이런 거 다 망쳐놓는 애들 많이 봤어요. 지금도 유아이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완전히 다 망쳐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백지 쓰기 이렇게 선생님들 150제 보면서 백지 쓰기 검사하고 있는데
저하고 공부를 쭉 했던 분들은 지식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백지 쓴 것도 정말 너무 잘 썼어요. 백지 쓴 것도 쫙 정리가 돼서 정말 나선형 구조로 백지를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잘 쓴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가 막 돌다가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막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유형화가 안 돼 있어요. 지식에 이렇게 나선형 구조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 막 옷장에 집어 던져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고쳐드리기가 어렵죠, 그분들을. 그래서 그 상태로 밀고 나가서 합격만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속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자신의 일이 중요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이익을 줘야죠. 남을 이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선생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교사를 하는데 나를 만난 애들이 나 때문에 한 개라도 좋은 점이 있어야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나만 교사하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피해를 저는 최소한으로 좀 막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